3층 복층 구조로 된 집 현관문을 밟았을 때 크리스탈 조명이 떨어뜨리는 빛이 파란색 생일 풍선과 엇갈려 반짝였다. 시어머니 김자옥 씨의 60번째 생일 연회라며 친척들은 물론 남편 김태현의 사무실 직원들까지 모여 좁은 거실이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오른쪽 청바지 주머니를 살짝 만졌다. 플라스틱 USB 메모리의 가장자리가 엄지손가락 복부를 살짝 괴는 느낌이 확실히 왔을 때 입가를 살짝 올렸다. 수진아, 이 케이크는 내가 직접 만든 거라면서? 시어머니가 파란색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며 다가왔다. 나는 석고판 위에 놓인 체리 케이크를 앞으로 밀고, 네, 어제 저녁부터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체리 좋아하셔서라고 말했다. 눈동자는 시어머니 뒤로 향했다. 김태현이 사무실 부장인 박 씨와 웃으며 말을 나누고 그의 왼손가락에는 평소 잘 안 쓰는 은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 반지는 지난 주말 나와 함께 쇼핑했을 때 이런 거 필요 없지라고 거절했던 제품이었다. 태현아, 너도 와서 봐. 수진이가 만든 케이크라니까.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김태현이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의 눈빛은 나에게로 향할 때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잘 만들었네. 그는 케이크 위를 살짝 훑어보고 다시 박 부장에게 돌아갔다. 나는 주머니 안에 USB 메모리를 더 세게 움켰다. 아내는 지난주 토요일 김태현이 강남 호텔에서 젊은 여성과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3분 27초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 그 여성은 김태현의 새로운 비서 이민지였다. 수진 씨, 너무 예뻐요. 제가도 이런 케이크 만들고 싶은데. 친척으로 올라온 이모가 말을 걸었다. 나는 웃으며 레시피 알려드릴게요라고 답했지만 귀는 김태현과 이민지의 대화로 향했다. 오늘 저녁은? 이민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을 때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중식 시간이 끝났다. 나는 주머니 안에 USB 메모리를 살짝 빼내어 다시 속으로 넣었다. 플라스틱 표면이 손의 땀으로 촉촉해졌다. 이제 기다린 시간이 왔다. 케이크를 나누는 소리와 찰칵거리는 카메라 플래시가 뒤섞일 때 김태현이 시어머니에게 붉은색 봉투를 들고 다가갔다. 어머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골라온 시계예요. 그는 봉투를 펼쳐 은색 손목 시계를 꺼냈고 주변 친척들이 와 정말 잘 골라내. 태현이 정말 효자네라고 말을 쏟아냈다.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아이고 돈 아끼지 말고 라며 웃지만 나는 그 시계를 보며 입술을 꽉 다무렸다. 그 시계는 지난주 금요일 나와 함께 백화점에 갔을 때 김태현이 어머님한테 이런 거 필요 없지, 너무 비싸라고 거절했던 제품이었다. 그때 그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속으로 뭔가를 계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은 마치 온통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선물처럼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에 시계를 끼웠다. 어머님, 이 시계는 날짜도 자동으로 바뀌고요. 앞으로 계속 써주세요. 김태현의 목소리는 너무 다정해서 속이 쓰렸다. 시어머니가 고마워, 태현아라며 감동받는 모습을 보는 동안 김태현의 눈이 나에게 살짝 흘겨보았다. 그 눈빛은 제대로 해라는 경고와도 같았고 나는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때 이민지가 음료수를 들고 다가왔다. 사장님, 어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한 뒤 김태현에게 사장님, 방금 부장님께서 문의하셨어요라고 속삭였다. 김태현이 알았어. 잠시 후 갈게라고 말할 때 그들의 손가락이 살짝 맞닿았다. 김태현은 당연한 듯 웃었지만 이민지의 얼굴은 살짝 붉어졌다. 수진아, 왜 그래? 안 좋아? 옆에 앉은 이모가 나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나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라고 웃으며 답했다. 주머니 속의 USB 메모리를 다시 만졌다. 플라스틱이 땀으로 더욱 촉촉해졌고 그 느낌이 나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김태현이 다시 빈객들과 어울려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거실 구석에 놓인 프로젝터를 살짝 쳐다봤다. 리모컨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이제 그의 위선을 꺼내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다. 케이크를 다 나누고 빈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틈이 생겼다. 거실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김태현이 미리 준비한 배경음악이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탁자에 살짝 놓았다. 유리컵이 나무 탁자에 닿는 탕하는 소리가 주변의 웃음소리에 묻히는 걸 확인했다. 저기, 음료 좀 더 받아올게요. 나는 옆에 앉은 이모에게 살짝 말하고 일어섰다. 김태현은 아직 박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민지는 거실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나는 걸을 때마다 주머니 속의 USB 메모리가 옆구리에 살짝 닿아 마치 심장이 뛰는 리듬과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다. 프로젝터는 거실 가장 안쪽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 쓰는 건데 오늘 연회에서는 시어머니의 과거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용도로 켰다. 지금은 검은 화면 상태였고 그 옆에 USB 포트가 보였다. 나는 음료수 냉장고가 있는 주방으로 걸어가다가 프로젝터 앞을 살짝 지나쳤다.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리모컨을 살짝 만졌다. 플라스틱 재질이 차갑게 느껴졌다. 주방으로 들어가면 김태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다시 돌아섰다. 이번에는 결심을 굳혀 USB 메모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검은색 USB 메모리에 아무 글자도 없었고 그 작은 크기가 지금 나에게는 온 세상보다 중요했다. USB 포트에 USB 메모리를 꽂았을 때 작은 딸깍 소리가 났다. 나는 리모컨을 손에 쥐고 프로젝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검은 화면이 점차 밝아지고 스피커에서 재즈 음악 대신 삐빅하는 기기 연결 소리가 들렸다. 주변 빈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화면으로 향했을 때 나는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굽혔다. 마음속으로는 지난주 컴퓨터에서 이 영상을 처음 본 날의 충격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어떤 감정보다 단호함이 차지했다. 화면이 깜빡이고 다음 순간 김태현의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걸 보며 나는 숨을 참았다. 화면이 밝아진 순간 강남 호텔 특유의 흰색 침대와 금색 스탠드 조명이 먼저 보였다. 다음 순간 김태현의 옷이 의자에 떨어지는 모습이 크게 확대되고 젊은 여성이 그의 등을 감싸는 손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여성의 긴 머리카락과 옆면 모습이 보이는 순간 이민지가 앉았던 방향에서 작은 크흡 소리가 들렸다. 재즈 음악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거실은 갑자기 죽은 듯한 침묵으로 뒤덮였다. 나는 앞을 보며 손에 쥔 리모컨을 더 세게 움켰다. 엄지손가락이 버튼에 눌려 살짝 아팠지만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사람 아닌가? 친척 중 한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이민지를 향했고 모든 시선이 갑자기 이민지에게 모였다. 이민지는 얼굴을 책상에 묻고 몸을 떨었고 그녀 앞에 놓인 컵이 넘어져 물이 바닥에 번졌다.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눈치챘다. 그녀는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려다가 팔을 휘두르며 거실 중앙에 놓인 꽃병을 넘겼다. 장미꽃과 물이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시어머니는 아이고라며 무릎을 굽혔다. 옆에 앉은 이모가 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변했고 입술은 떨렸다. 김태현은 화면을 보고 몸을 굳혔다. 처음에는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문서 저거 라고 소리치며 나에게 달려오려 했다. 하지만 박 부장이 그의 팔을 붙잡았고 사장님, 이게 라고 말했다. 박 부장의 목소리도 떨렸고 그의 눈은 화면과 김태현을 왔다 갔다 쳐다보았다.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이모의 도움으로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김태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주변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속삭임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이런 날에 그 여성이 비서 맞지? 나는 리모컨을 살짝 내렸다. 영상은 여전히 재생되고 있지만 나는 현장의 모든 반응을 확인했다. 이민지가 울기 시작했고 김태현이 박 부장의 손을 때려하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모든 모습이 내가 지난주 동안 꿈꿨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김태현의 손이 내 팔목을 꽉 쥐었을 때 뼈가 눌리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변했고 눈동자는 미친 듯이 떨렸다. 뭐 하는 짓이냐? 이 영상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의 소리가 거실 벽에 부딪혀 반사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참았다. 나는 팔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통증은 있었지만 지난주 밤 컴퓨터 앞에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마른 눈을 붙인 기억이 더 선명했다. 당신이 한 일이니까 당신의 친척들과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고 심지어 스스로도 그 안정감에 조금 놀랐다. 김태현이 내 손에 쥔 리모컨을 빼앗으려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꺼. 지금 당장 꺼.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불렸고 술과 담배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나는 리모컨을 뒤로 빼며 몸을 살짝 옆으로 피했다. 그의 손이 헛것을 잡았을 때 프로젝터 화면에는 이민지가 김태현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왔다. 아이고.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길을 살짝 돌렸다. 그녀는 이모의 어깨에 기대어 얼굴을 감추고 있었고 어깨가 꾸준히 떨렸다. 주변 친척들은 태현아, 진정해. 뭐하니?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라고 소리내어 권했다. 하지만 김태현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다시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발을 옆으로 옮겼다. 그의 몸이 앞으로 넘어가려다가 박 부장이 그의 등을 붙잡았다. 사장님, 이러면 안 돼요. 박 부장의 목소리도 긴장했고 그의 눈은 화면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수진, 너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지? 김태현이 박 부장의 손을 떼고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뿐 아니라 살짝 두려움도 엿보였다. 나는 리모컨을 살짝 들어 보였다. 의도적이었어요. 당신이 저녁마다 회의라고 말하며 밤늦게 들어올 때 나는 매일 이 영상을 보며 준비했어요. 그 말을 하자 김태현의 입이 떨어졌다. 주변에서 작은 속삭임 소리가 더 많아졌고 이민지는 울음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다. 나는 화면을 살짝 쳐다보았다. 아직 1분 남은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더 명확한 장면이에요. 당신이 이민지에게 수진보다 너가 나은데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말을 하자 김태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싶어 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김태현의 무릎이 바닥에 닿을 듯한 자세가 겨우 멈췄을 때 시어머니의 손이 갑자기 떨렸다. 그녀는 이모의 어깨에서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리고 눈을 반쯤 감았다가 다시 크게 뜨는 걸 나는 옆에서 선명히 보았다. 화장이 얼룩진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입술은 살짝 떼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님, 김태현이 목소리를 낮추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땀으로 촉촉해졌고 바닥에 떨어진 장미꽃잎을 무의식적으로 밟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말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이모의 손을 떼며 직접 김태현 앞까지 걸어갔다. 거실은 다시 죽은 듯한 침묵이 돌았다. 이민지의 울음소리도 잠시 멎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와 김태현에게 모였다. 시어머니는 김태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살짝 뻗었다.
그 손이 김태현의 뺨 위에 닿을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떨려 멈췄다.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작았지만 거실 구석까지 확실히 전달됐다. 그 말을 하자 김태현의 어깨가 갑자기 처졌고 어머님, 오해예요. 이수진이 꾸민 거예요. 라고 소리치며 핑계를 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눈을 피하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리를 천천히 저었다. 오해. 그 화면에 나온 사람이 너가 아니야? 그 여성이 너의 비서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졌다. 마지막 단어를 말할 때 그녀는 손을 떨며 가슴을 누르고 숨을 트였다. 어머니, 제발. 김태현이 다시 무릎을 꿇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 친척들의 시선을 느끼고 팔짱을 끼웠다. 하지만 그의 팔은 떨려 계속 움직였고 입가에는 수치심으로 인해 살짝 떨리는 표정이 잔뜩 떠올랐다. 이런 날에 우리가 와서 안 되었나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어머니로 평소에는 김태현을 가장 아끼던 사람이었다.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마침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떨어뜨렸다. 아이고, 우리 가문 이름을 망쳤구나. 그녀는 얼굴을 다시 손으로 가리고 숨소리가 크게 나오며 이모가 다시 그녀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나는 리모컨을 아래로 내렸다. 영상은 아직 재생되고 있지만 현장의 모든 사람은 시어머니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었다. 김태현은 바닥에 앉아 머리를 들지 못했고 이민지는 여전히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문서의 모든 모습이 나의 결심이 맞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김태현이 무릎에서 일어나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장미꽃잎이 그의 슬랙스에 붙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팔을 허우적이며 이건 조작한 영상이야. 누가 이수진에게 줬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터질 것처럼 높았고 거실 천장의 조명이 그의 얼굴에 비추니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다. 조작. 그럼 이 영상 속에서 당신이 말하는 내용도 조작한 거예요? 나는 리모컨을 손에 쥐고 살짝 뒤로 물러뛴. 김태현의 시선이 내 손에 쥔 USB로 고정됐고 그의 발이 조금씩 나에게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이 태현아, 진정해. 라고 말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앞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왼발을 빠르게 옆으로 움직여 피했다. 김태현이 헛것을 잡고 앞으로 넘어가려다가 벽에 팔을 부딪혔고 하는 아픈 소리가 났다. 그때 박 부장이 그의 등을 붙잡고 사장님, 이러면 안 돼요. 영상이 너무 뚜렷한데? 라고 말했다. 박 부장의 말은 작았지만 거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다. 김태현이 갑자기 몸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박 부장을 돌아보고 뚜렷하다는 게 뭐야? 현대 기술로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박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사람의 표정과 움직임까지 조작하긴 어렵잖아요. 저 영상 속의 사장님, 너무 자연스러워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김태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친척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속삭이는 모습이었다. 이민지는 이제 울음을 참고 살짝 고개를 들었다 김태현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이 닫혀 다시 얼굴을 묻었다. 그럼 이민지, 너 말해. 이 영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김태현이 갑자기 이민지를 향해 소리쳤다. 이민지는 몸을 떨며 사장님, 저는 이라고 말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고 눈물로 화장이 번졌다. 보이지? 아무도 못 말하잖아. 이건 다 거짓이야. 김태현이 다시 소리쳤지만
주변에서 그래도 좀 수상하네,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잖아라는 속삭임 소리가 커졌다. 그는 점점 더 당황해져서 손을 머리에 얹고 어떻게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를 살짝 올렸다. 이제 그의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김태현이 머리를 잡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무릎 위에 떨어진 장미 꽃잎을 살짝 밟고 걱정 마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삭제하려 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의 시선이 내 주머니로 갔을 때 나는 또 다른 검은색 USB를 꺼냈다. 이 USB는 앞서 프로젝터에 꽂은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다. 이건 뭐야? 김태현이 목소리를 떨리며 물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지만 박 부장이 그의 팔을 붙잡아 막았다. 나는 USB를 손바닥에 펼쳐 보이며 백업이에요. 프로젝터에 꽂은 건 첫 번째이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클라우드 저장 앱이 열려 있고 영상 파일의 썸네일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영상은 제 핸드폰과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세 곳에 저장해 두었어요. 그 말을 하자 김태현의 팔이 무력하게 떨어졌다. 그는 왜 이렇게 해? 우리는 부부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많았다. 주변에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럼 태현이 거짓말인 건 확실하네라는 속삭임 소리가 확산됐다. 이모는 시어머니를 안아주며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속삭였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당신이 부부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USB를 다시 쥐었다. 지난주 토요일, 당신이 회의가 있어라고 말하며 나가갔을 때 이민지 씨와 호텔에 갔잖아요. 그때 당신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자 이민지가 몸을 더욱 웅크렸다. 박 부장이 천천히 김태현에게 말했다. 사장님, 만약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회사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김태현은 박 부장을 쳐다보고 넌도 나를 배신하냐? 라고 소리쳤지만 박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답했다.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변명할 건가요? 아니면 인정할 건가요? 라고 묻었다. 김태현은 나를 바라보며 입을 떼었다가 닫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이 영상을 찾기 위해 밤잠도 설치지 못했고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며 결심을 다졌다. 이 모든 준비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주변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기하고 있었고 거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할머니가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만지고 자우가 오늘은 이만, 내일 다시 와줄게라고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고 눈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장미꽃잎을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살짝 닦고 다들 오늘 죄송하네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며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우리도 이만 갈게요. 어머님 내일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들이 뒤섞였지만 아무도 시어머니나 김태현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속으로 속삭이며 가방을 챙기고 문을 열 때마다 작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창문을 통해 그들이 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속삭이고 삼촌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런 곳에 계속 있기는 아주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하며 남편의 팔을 잡았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그래, 우리도 갈까라고 답했다.
그들도 문으로 향할 때 김태현이 갑자기 잠깐. 아직 설명할게. 라고 소리쳤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문을 닫고 떠났다. 거실에는 그의 소리가 헛되게 떠다녔다. 박 부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김태현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사장님, 저는 회사에 남은 일이 있어서 이만 갈게요. 내일 사무실에서 이야기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겸손함보다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고 김태현은 입을 떼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박 부장은 나에게도 살짝 눈인사를 건넨 뒤 직원들과 함께 문을 나갔다. 직원들이 떠나면서도 작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놀랐어요. 사장님 저런 사람이었어요. 이민지 씨도 아깝다. 내일 회사에 가면 얘기 많을 거야. 그 소리가 문 밖으로 퍼져나갔고 김태현은 주먹을 꽉 쥐고 벽을 쳤다. 하는 아픈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민지가 마침내 일어났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저는 이만이라고 말하며 문으로 향했다. 다른 직원 중 한 여자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이민지는 그냥 떼고 달려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거실에는 나, 시어머니, 김태현 세 사람만 남았다. 나는 창문을 다시 쳐다보았다. 길 위에는 친척들과 직원들이 각각 차에 타고 떠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타고 있는 차가 떠날 때 그녀가 창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집에는 오직 우리 세 사람과 아직도 재생되고 있는 영상이 화면만 남았다. 화면에는 김태현과 이민지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 빛이 거실에 차분히 퍼져나갔다. 영상이 화면의 빛이 김태현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 있고 주먹을 꽉 쥐고 손등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무력하게 앉아 앞을 보는 눈에 아무 표정이 없었다. 나는 리모컨을 눌러 영상을 멈췄다. 거실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오직 창문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세 사람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오늘 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먼저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무릎이 살짝 꿇렸고 급히 테이블을 잡았다.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입을 다무렸다.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망친 거라도.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지만 목소리가 계속 떨렸다. 김태현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 있었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문서수진아, 너도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 아이가 있다는 걸 잊었어? 라고 소리쳤다. 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의 가슴이 살짝 아팠지만 곧 단호함으로 덮쳤다. 지난 6개월 동안 아이가 10살 생일 파티에 갔을 때 김태현이 회의가 있어서 못 갈게라고 말하며 이민지와 만난 건 나도 알고 있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접어넣은 이혼 청구서를 꺼냈다. 겉면에 지혼 합의서라고 적힌 글씨가 선명했다. 이건 어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준비한 건데 오늘 기념일에 받아주세요. 나는 서류를 김태현 앞에 놓았다. 그는 서류를 보고 팔을 떨렸다. 이수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15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그는 서류를 건드리지 않고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의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차 있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살짝 쳐다본 뒤 다시 눈을 닫고 그만 싸우세요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15년 동안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들어왔어요. 회의, 출장, 친구 만남. 매번 같은 핑계를 들어도 속삭이고 넘어갔지만 이번은 안 돼요. 나는 가방을 메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변호사님께서는 내일 당신에게 연락할 거예요.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태현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왔다. 그는 내 팔을 잡고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대화해봐. 나는 이민지와 끝낼게. 정말. 라고 애원했다. 그의 손이 땀으로 촉촉했고 힘이 세게 들어가 팔이 아팠지만 나는 그의 손을 떼었다. 너무 늦었어요, 김태현. 당신이 영상을 찍은 그날부터 우리의 부부 관계는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진아 라고 불렀다. 나는 돌아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아이를 잘 돌봐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지만 이전의 혼란은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네, 시어머니. 아이에게는 잘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문을 열었을 때 밤 공기가 차갑게 나의 얼굴을 감쌌다. 뒤로는 김태현의 슬픈 소리와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가방 속의 USB와 이혼 청구서가 나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15년 동안의 위선과 아픔은 오늘 이 시어머니의 생일연회에서 끝났고 이제 나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이야기 끝.